이따금 줄 끊어지는 소리 들려오느나. 꼭 한 마리 새처럼 앉아있더구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한 여자아이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는데 문득 그 여자아이를 사랑할 것만 같은 예감이 내게 물밀듯 밀려왔다. 20살 무렵의 일이다. 만나기도 전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할까? 20살 무렵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만나자마자 우린 사랑에 빠졌다. 아니다. 말을 바꿔야 할 것 같다. 만나자마자 나 혼자 사랑에 빠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단 한 번 만났고 오랫동안 헤어져 지냈다. 그 여자아이는 막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단발머리의 소녀였다.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은 잘 모를 것이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나는 내가 30살이 넘어서까지 살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다. 내 계획은 정확하게 입대할 때까지만 세워져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 20대 후반까지는 간신히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낼 수 있었지만 30살 넘어까지는 무리였다. 그러므로 30살 이후라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내가 30살 넘어까지 살아있을 줄 알았더라면 20살 그 즈음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뭔가 달랐을 것이다. 그 아이와 나는 대학로와 종로와 신촌 등지를 잘 걸어 다녔다. 한 번은 롤러스케이트를 타려고 동대문 운동장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 롤러스케이트장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벼룩시장이 있는 청계 8가를 지나 종로 5가를 따라 걷다가 창덕궁 쪽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다. 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날이었지만 그다지 추웠던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 걷다가 말다툼을 했지만 무엇 때문이었는지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걸어가던 그 길의 경로와 건물들만이 내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다. 그 당시만 해도 먼 훗날 그 거리를 걸어가는 30살이 넘은 내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당장 그 아이와 내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30살 넘어까지 상상할 겨를이 있었겠는가. 하지만 이제 그 거리들을 걸어가노라면 10여 년 전쯤 어깨를 부딪히며 걸어가던 한 젊은 연인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때와 변함없는 모습이 더 많다. 거리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이제 우리는 서로의 소식을 애써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10여 년 전의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단 하루가 지난 일이라도 지나간 일은 이제 우리의 것도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시간을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눈빛을 다시 만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발을 동동거리며 즐거움에 가득 차 거리를 걸어가던 그때의 그 젊은이와는 아주 다른 어떤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난 것은 제대를 반년 정도 앞두고 휴가를 받아 나왔을 때였다. 플라타너스 이파리가 시퍼렇게 익어가던 뜨거운 여름날이었다. 친구와 잡담하면서 명륜동 거리를 걸어가고 있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내 눈앞으로 뭔가가 지나갔다. 지나간 게 뭔지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한참 걸어가고 나서야 나는 돌아볼 수 있었다. 다시 사람들을 헤치며 달려가 길을 가로막았다. 그 아이였다. 그 아이는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관객들이 모두 들어가면 문을 닫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며
다음날 문예회관 대극장으로 오라고 말했다. 다음날 나는 공짜로 문예회관 대극장 맨 뒷좌석에 앉아 훈이나라라는 괴상한 제목의 연극을 봤다. 그 아이는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관객들이 모두 들어가면 문을 닫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며 다음날 문예회관 대극장으로 오라고 말했다. 다음날 나는 공짜로 문예회관 대극장 맨 뒷좌석에 앉아 훈이나라라는 괴상한 제목의 연극을 봤다. 나는 연극을 보는 내내 이번에는 절대로 너를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물론 훈이나라라는 그 연극의 주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감상평이었다. 그리고 반년간 몇 번의 편지와 전화가 오갔다. 편지를 보내고 나면 혹은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허전했다. 한 번은 밤늦게 대대장 관사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관사에서 귀대하려면 작은 언덕 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헬기장을 지나쳐야만 했다. 블록에 페인트를 칠해 만든 하얗고 큰 H자 위를 지나갈 때의 일이었다. 문득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사방팔방 하늘과 땅 위에 그 무엇도 없었다. 정말 무시무시한 공허였다. 그 공허 속으로 나란 존재가 빠져들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다.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함께 들었다. 나는 결국 그 환희에 찬 공허를 거부하고 부대로 돌아왔다. 나를 사로잡던 그 공허감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얼마 뒤 나는 제대하게 됐다. 제대하고 정확하게 석 달 뒤 그 아이는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 가야만 하는 것일까? 어떻게 떠날 수가 있을까? 제대를 앞둔 무렵 나를 사로잡았던 그 공허감이 무엇인지 그제야 이해가 갔다. 그 아이를 보낸 뒤 내가 한 일이란 그동안 내가 사귀었던 여자아이들을 기억해내고 그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참회하거나 문장마다 후회에 가득 찬 일기를 쓰는 일이었다. 이제는 얼굴도 감감한 여자아이들에게까지 왜 그렇게 용서를 빌고 싶었을까? 그 공허감이란 결국 새로 맞닥뜨려야만 하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피에 들어가는 자폐의 세계였던 것이다.